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10살, 15살쯤 어린 여자를 마주 보고 서 있을 때 마치 계란 껍질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한마디라도 잘못하고 너무 간절한 미소라도 지으면 그 순간은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인생 경험도 있고 존재감도 있고 고난도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녀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다시 소년이 된 기분이에요. 그녀가 뭘 원하는지 짐작하려 애쓰고 그녀가 흥미를 잃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돈도 외모도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남성적인 프레임을 잃는 순간 그녀를 잃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남자가 그 프레임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묻지도 않고 이끌고 시험에 굴하지 않을 때 무언가가 바뀌기 마련이에요. 젊은 여성들은 그것을 뼛속 깊이 느끼고 쫓습니다. 나이 어린 척할 필요도 속임수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의 힘을 아무 가치도 없다는 듯이 내주는 건 그만둬야 해. 그녀가 쫓는 게 아니라 당신이 쫓는 게 되는 반전 매력의 남성 프레임 비밀 5가지를 알려줄게.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을 의심하는 걸 멈출 준비가 된 남자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바로 당신을 위한 채널이에요. 자, 시작해볼까요? 첫째, 소년이 아닌 남자답게 그녀의 테스트를 통과하세요. 한 가지 분명히 해두자면 만약 당신이 어린 여자, 특히 선택권이 있는 여자와 사귀고 있다면 그녀는 당신을 시험할 겁니다. 그녀가 조종적이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든든한가요? 아니면 불편한 상황에 처하면 무너질까요? 이러한 테스트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장난기 어린 것도 있고 수동적 공격적인 것도 있고 차가운 것도 있지만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남자인가요? 마이크를 살펴보죠. 그는 52세로 오하이오에서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힘든 이혼 후 다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29세에 매력적이고 재치 있는 요가 강사 레이첼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잘 맞았습니다. 처음 몇 번의 데이트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후 레이첼은 늦게 나타나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업 이야기를 하자 레이첼은 씩 웃으며 우리 아빠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는 긴장한 듯 낄낄거리더니 자신의 행동이 왜 중요한지 과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레이첼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 혹시 잘못 말한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험에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레이첼은 그를 밀어내려 한 게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성숙함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살폈습니다. 마이크가 불안감을 드러내고 과하게 설명하고 그녀의 인정을 구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자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남성적인 틀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녀가 빙빙 돌 때 당신은 중심을 잡고 편안함을 쫓거나 명확한 답을 구걸하거나 그녀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치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것처럼 차분하게 이끌어갑니다. 젊은 여성들은 나이든 남성에게 끌리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남성적인 호감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 에너지가 바뀌고 매력 또한 변합니다. 상황을 바꿔봅시다. 같은 데이트, 같은 여자, 같은 미소. 하지만 이번에는 마이크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잠시 말을 멈추고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남자들 시험하는 거 좋아하시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화제를 바꿔 음료를 주문합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패스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도 움찔하지도 않고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레이첼은 그 깊이를 느꼈고 이제 흥미를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의 힘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스틴에 사는 47세의 그렉은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옥상 파티에서 30세의 카일라를 만난다. 두 번째 데이트에서 그녀는 진지한 만남은 원치 않아 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남자라면 당황해서 그녀를 설득하려 할 것이다. 그렉은 그냥 뒤로 기대며 멋지네. 오늘 밤은 진심으로 즐길 거야 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술을 마신다. 결과는 그녀는 몸을 기울인다.
그녀의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지배력이 아니라 고요함이다. 난 너랑 있든 없든 괜찮아. 더 가까이 와도 돼. 하지만 난 쫓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런 고요한 말이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다. 시험은 멈추지 않는다. 그저 점점 더 미묘해질 뿐이다. 당신의 틀이 강할수록 그녀는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이 시험할 것이다. 당신이 실패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가 눈을 굴리거나 잽을 날리거나 거리를 두는 척할 때 물지 말고 긴장을 풀어주세요. 당신의 침묵이 말하게 하고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지 그녀가 궁금해하게 하세요. 그녀가 당신을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녀는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자신의 핵심을 시험하는 여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하지만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감정을 느꼈다면, 압박감에 무너지고 그녀의 관심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무엇이 위태로운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시험에 실패하지 않을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제가 프레임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봅시다. 두 번째, 허락을 구하지 않고 리드하세요. 매력을 조용히 죽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리드하기 전에 물어보는 것은 예의 바르고 존중하며 심지어 낭만적인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허락을 구할 때마다 그녀는 의심을 봅니다. 그리고 의심은 남성적인 에너지의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청신호를 기다리며 리드하지 않고 괜찮아요? 라고 묻는 것으로 자신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하길 바라? 라고 끊임없이 되뇌죠. 진정한 리더십은 특히 젊고 가치 있는 여성 앞에서는 그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드러납니다. 레스토랑을 제안하다가 그녀가 망설이면 바로 뒤로 물러섭니다. 몸으로 먼저 다가가다가 중간에 멈춰 너무 일찍 묻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계획한 다음 그녀가 동의할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당신은 확신이 없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성은 끊임없는 확신을 필요로 하는 남성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방향을 믿고 그녀를 포함시키지만 그녀가 모든 여정을 이끌어줄 필요는 없는 남성에게 끌립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좋은 남성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논쟁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이 말은 여기에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옳은 결정을 내리는지 계속 묻지 마세요.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르세요. 그리고 당신의 확신이 주는 안정감을 그녀에게 느끼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우유부단하고 지나치게 상냥한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배력이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과한 설명 없이 결정을 내리고 그녀보다 더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끄는 남성 말입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 생각, 행동, 그리고 선택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유만이 인생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목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가는 첫걸음은 매 순간 호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끌는다는 것은 무례하게 굴거나 그녀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도하고 이끌고 명확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반발하더라도 당신은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필요하다면 조정해야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양극성을 만듭니다. 그녀는 당신의 방향, 당신의 확고한 존재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지도를 들고 있지 않아도 되므로 그녀는 그 여정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위축되지 않고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만족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은 오만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그리고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실시간으로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과하지 않고 명령하고 주저없이 대화를 시작하고
허락 쪽지가 아닌 스킨십으로 주도권을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반응에 맞춰 행동하되 그녀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허락을 구할수록 허락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더 이상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역할을 넘겨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그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시험해보고 의문을 품고 심지어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그 짐을 덜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나요? 그냥 말하고 그냥 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참았고 망설였던 그 순간 부드러워질 필요가 없는 것을 부드럽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진정되었을 때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젠장, 내가 뭘 해야 했는지 알면서도 스스로 포기했어. 라고 생각하며 그 순간을 벗어난 적이 있나요? 그건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라 자기 배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흔적을 남깁니다. 허락을 기다릴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작게 행동하도록 그녀를 이끌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성적인 에너지를 위축되도록 훈련시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아직 여기 계신다면 이미 변화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건 여성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충분하다는 말을 기다리지 않는 당신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본능적으로 이런 감정을 느꼈다면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고 리드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낀다면 지금 당장 털어놓고 사과 없이 말하세요. 저는 묻지 않고 리드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죠. 셋째, 그녀가 그렇지 않을 때 흔들리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매력을 만들어내거나 망치는 순간이 있는데 좋은 날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변덕스럽고 감정적이고 거리를 두고 심지어 적대적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 안의 모든 것은 그것을 고치고 변명하고 매끄럽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함정입니다. 그녀가 중심을 잃었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일은 당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는 55세이고 샌디에이고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며 5년 전 이혼했고 꾸준한 남자로 몸매 관리에 철저하고 점심시간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읽는다. 그는 똑똑하고 멋지고 예측 불가능한 31세 마케팅 매니저 엘리사와 데이트를 시작한다. 첫 한 달 동안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그녀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한다. 왜 일찍 문자 안 했어? 내 일에 대해서는 별로 안 묻잖아. 정말 진심이야? 다니엘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진다. 그녀가 생각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싶다. 지금 당장 식탁에서 바로잡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반응 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한다. 오늘 밤 좀 흥분한 것 같은데 괜찮아?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에너지가 바뀐다. 엘리사의 진짜 의도는 말다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빙빙 돌았고 맞은편에 있는 남자가 자신과 함께 빙빙 돌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필요했습니다. 침착함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악순환을 끊는 거죠. 여자가 흥분했는데 남자가 가만히 있으면 그녀는 진정하거나 그런 남자를 만날 준비가 안 됐다는 걸 드러내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당신의 힘을 지켜야 합니다. 금욕주의는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주도권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다만 그녀의 혼란이 당신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 여성들, 특히 자신감 넘치는 여성들은 남성들이 자신의 기분을 따라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녀가 물러나면 그들은 쫓아가고, 그녀가 화를 내면 그들은 사과하고, 그녀가 울면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에너지에 부응하지 마세요.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다니엘은 엘리사의 감정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성의 억제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안전하다고 느낄 때 부드러워집니다. 즉각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마침내 움찔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주 후반, 엘리사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칠 전 밤에 반응하지 않아서 고마워.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었어.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감정적일 때 항상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찾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그녀보다 강하고 당신의 존재가 그녀의 폭풍보다 크다는 증거 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테스트에 실패합니다. 나쁜 남자라서가 아니라 감정과 위협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착함이 차가움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침착함은 섹시하고 그녀에게 더 나쁜 것도 받고 더 많은 것을 겪었지만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서 떠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상황이 격해지기 시작했을 때 여자가 떠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이것이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고쳐주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당신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죠. 그리고 그녀가 그걸 느끼자마자 그녀는 당신에게 기대기 시작해요. 그녀가 빙빙 돌 때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그녀는 외로움을 잊고 안전함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싸우고 설명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 침착함을 유지했던 순간이 있나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런 순간이 당신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만약 없다면 저를 믿으세요. 분명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간이 오면 이걸 기억하세요. 쫓지 말고, 고치지 말고, 움찔하지 말고 붙잡으세요. 만약 이 말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이런 경험을 했다면, 혹은 알고 있다면 아래에 적어서 직접 말해보세요. 계속 나아가자. 네 번째, 그녀를 흥분시키는 미스터리가 되어보세요. 근육, 돈, 완벽한 말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건 미스터리입니다. 며칠 동안 게임을 하거나 사라지는 가짜 미스터리가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에 살면서 그녀를 그 일부에만 몰입시키는 미스터리입니다. 어린 여자가 연상 남자를 쫓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나요? 단순히 성숙함이 아니라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직 당신 눈 뒤에 숨겨진 그녀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 그것이 그녀를 호기심에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은 욕망의 씨앗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지나치게 솔직하고 솔직하다는 건 첫 두 번의 데이트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전부 쏟아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각과 의견을 밝히고 이해시키려고 애씁니다.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게 되면 더 이상 끌릴 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남자, 남성적인 체격을 가진 남자들은 이 점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려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깊이는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하파 사람들은 일종의 조용한 강인함을 실천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작가가 되고 싶다면 메시지를 쓰고 행동하고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당신 주변에서 무언가를 느끼길 원한다면 설명하지 말고 몸소 느껴보세요. 그녀가 궁금해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가끔은 침묵 속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녀가 스스로에게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자문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빈틈을 채우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감정을 느낄지 매번 정확히 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남자다운 모습을 멈추고 그녀의 대본 속 인물이 될 것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고 잊히기 쉬운 존재로 말이죠. 미스터리란 감정적으로 소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쉬운 때가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공유하세요. 모든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그녀가 두드리도록 두세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문을 열면 당신은 문을 엽니다. 그것이 그녀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얻기 어려운 척하는 게 아니라 정의하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목적, 방향,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습과 그녀가 당신에 대해 아는 것 사이의 긴장감이
그녀를 흥분시키는 요소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탐구하고 싶어 하지 완전히 사로잡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직 만져보지 못했고 어쩌면 영원히 만져보지 못할 층층이 있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몸을 기울일 때 당신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관계 속에서도 신비로움을 간직합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계속해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 바로 거기에 욕망이 깃듭니다. 뻔하지 않은 모습에 힘이 있습니다. 그녀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데 힘이 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팟캐스트처럼 자신의 생각을 방송하는 동안 당신은 고요하다는 사실에 힘이 있습니다. 고요함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은 긴장감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긴장감, 진정한 성적, 감정적 긴장감이 바로 당신이 곁에 없을 때 그녀가 당신을 꿈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속임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너무 많이 설명하는 것을 멈추면 됩니다. 그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묻는다면 때로는 미소 짓는 게 가장 좋은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한다면 모든 걸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바로 미스터리입니다. 매력이죠. 그것이 당신을 잊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남자들이 말은 적게 하지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무 일찍, 너무 많은 것을 준 것은 아닌가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썼던 것은 아닌가요? 만약 당신에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솔직한 것을 버리고 더 깊이 있는 남자가 되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기본이 되게 하세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감정을 소유하세요.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자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게 하는 순간 당신은 그 틀을 잃는 것입니다. 그녀가 눈빛, 문자 메시지의 지연 또는 수동적 공격적인 말 한마디로 당신의 기분을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 집이야. 당신이 소유한 게 아니야. 당신이 임대해주고 그녀는 집주인이야. 애리조나에 사는 50세 마이클을 예로 들어보지. 그는 작은 계약직 사업을 운영하며 10년간의 무기력한 결혼 생활 끝에 다시 연애를 시작했다. 그는 33세 이혼녀 클로이를 만난다. 그녀는 날카롭고 장난기 넘치며 예측 불허의 인물이다. 마이클은 처음에 클로이가 3m는 커 보인다고 느낀다. 클로이는 그를 보자 환해진다. 둘의 케미는 정말 끝내준다. 그러다 3주차가 찾아온다. 클로이는 몇 시간씩이나 답장을 보낸다. 아무 이유 없이 차가워진다. 그녀가 전 남자친구를 2번이나 언급하자 마이클은 그 사실을 느낀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뭐가 잘못됐는지 묻고 고쳐주고 상황을 명확하게 만들고 싶다. 하지만 그는 침묵하고 움츠러든다. 그녀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마치 범죄 현장을 수사하듯 시간을 확인한다. 마침내 둘이 이야기를 나누자 그는 경계하는 듯하고 약간 씁쓸한 표정을 짓고 그녀도 그 감정을 느낀다. 그가 잘못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의 에너지가 변해서 이제는 리드하거나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반응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내어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태양이었던 사람이 바람에 따라 빙빙 도는 풍향계처럼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안정된 남자는 모든 것을 느끼지만 모든 감정을 반응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세네카는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욕주의는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한 소유의식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가 당신을 찌르거나 자극하는 행동을 할 때 남성적인 행동은 화를 내거나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고 숨 쉬고 그 안에 앉아 어떻게 반응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이클은 클로이의 따끔거림을 느끼고 좋아, 이게 뭔지 알겠어. 그녀가 시험하고 있는 거야. 아직 확신이 없어. 그렇다고 내가 무너져야 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는 하루를 보내고 헬스장에 가고
동생에게 전화하고 자신이 통제하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에너지가 그의 감정 상태를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녀가 그 힘을 알게 되면 비록 의식적으로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존중심을 잃습니다. 매력이 사라지는 것은 당신이 감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남자는 차갑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사적인 영역이지 모든 자극에 대해 표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극성을 만듭니다. 당신이 여전히 인간적이면서도 굳건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 그녀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힘든 날을 보냈다고 해서 당신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중심이 되고 그것이 그녀를 흥분시키는 것입니다. 남성성이란 돌처럼 굳건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현재에 충실하고 친절하고 명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감정적 리더십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감정적 힘을 마지막으로 내준 게 언제였나요? 언제 한 사람, 한 번의 말, 한 순간이 당신의 모습을 좌우하게 했나요? 만약 당신이 그랬다면, 당신의 것이 아닌 파도를 타고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아래에 적어보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제 상태는 제가 책임집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계속 나아가자고요. 6번째, 뜨겁게 말하고 차갑게 물러서세요. 모든 관계에서 감정이 북받치고 매력이 진짜로 느껴지고 그녀가 당신에게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앞으로 밀어붙입니다. 흥분하고 과도하게 몰입합니다.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많이 드러내고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남자, 달인들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열렬하게 말하고 차갑게 물러서세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긴장감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말뿐만 아니라 숨기는 것으로 그녀를 흥분시킵니다. 그녀에게 존재감, 유혹, 그리고 깊이를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규율 때문에 물러납니다. 바로 그 공간이 그녀를 열광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열정적으로 말할 겁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울림을 주는 말을 하세요. 당신 안에 불꽃이 있다는 것을, 그녀가 그저 긴 산책과 좋은 분위기만 좋아하는 평범하고 상냥한 남자를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물러서세요. 그 순간을 숨쉬게 하세요. 그녀가 방금 일어난 일에 집중하도록 하세요. 지나치게 설명하지 마세요. 5분 후에 괜찮았어? 라고 묻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 틈에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살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미 얻은 순간을 쫓느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침묵해야 할 때 계속 말하고 멈춰야 할 때 계속 밀어붙입니다. 금욕주의는 절제를 가르칩니다. 무엇을 줄지뿐만 아니라 언제 붙잡아야 할지도 아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불꽃을 떨어뜨린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떠나는 것. 그러면 그녀는 온몸으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감정적 대조, 끌려들었다가 다시 멈춰서는 그 짜릿함, 신비로움만으로는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열기만으로는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녀를 감전시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 감정의 급변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 차갑고 거리를 두고 알 수 없게 행동하거나 항상 뜨겁게 달아오르며 그녀에게 반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당신은 물처럼 움직입니다. 가까이 다가왔다가 조수처럼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나는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조합은 자석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원합니다. 구걸하지 말고 얻어내서 가져가세요. 당신이 그녀를 뜨거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마치 당신 길에 또 다른 정거장처럼 걸어갔던 그 순간을 그녀가 기억하게 하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무례한 게 아닙니다. 조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적 리더십이자 자제력입니다. 그리고 섹시함도 있죠. 그녀에게 나는 친밀함의 경계에 닿을 수 있지만 거기에 빠질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력, 격한 대화 후 차분하고 거침없이 물러서는 그 자세가 그녀가 기억하는 남자와 있는 남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케미가 올라오는 걸 느낀다면 과장하지 마세요. 그녀를 설레게 하는 말을 하세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눈을 마주치세요. 그녀가 그 열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서 차갑게 하세요. 그녀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대비를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대한 예술이 그렇듯 매력은 대비 속에 존재합니다. 빛과 그림자, 불과 고요, 당신은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그녀는 단순히 끌리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의 관심을 더 많이 얻고 싶어 끌리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겁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추격은 뒤집힙니다. 만약 당신이 열기 속에 너무 오래 머물렀거나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을 주어서 긴장을 녹여버린 남자였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댓글을 남기고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제가 대조를 조절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렇게 하면 그녀도 그 감정을 느끼고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7번째, 눈빛으로 말하게 하세요. 하지만 말은 아주 조금만 하세요. 때로는 여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것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깊은 무언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가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브라이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는 58세이고 오스틴에서 작은 무술 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항상 예의 바르고 항상 설명하고 항상 안전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34세의 제이드를 만났다. 아름답고 재치 넘치며 날카로운 말솜씨를 가진 그녀는 자신보다 2배는 나이 많은 남자들을 감정적으로 휩쓸어 버리는 데 익숙한 여자였다. 두 번째 데이트에서 그녀는 대화 도중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원하는 게 뭐야? 하지만 브라이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지키고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차갑지도 거리감도 없이 그저 차분하고 고요하고 집중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눈빛으로 표현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 난 그냥 너한테 나를 팔려고 온 게 아니야.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남자는 말은 덜하지만 현재에 충실하면 예측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예측 불가능성이 매력을 불러일으킨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침묵을 채우기 위해 말을 한다. 설명하고 과장하고 과하게 공유하면서 말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관계는 설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관계는 긴장감과 에너지, 말이 나오지 않고 필요도 없는 순간에 만들어진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영혼은 생각의 색깔로 물든다라고 썼습니다. 생각이 땅에 닿으면 시선도 그 생각을 반영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시선은 움직이지 않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붙잡는 힘이 그녀를 끌어당깁니다. 브라이언이 제이드를 그런 시선으로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며 남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는 눈빛으로 바라보자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 시선 뒤에 숨으려고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은 커튼 뒤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느낄 때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그런 남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소음으로 틈을 메우려 서두르지 않는 남자.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될 때를 아는 남자. 그녀를 노려보거나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을 허용하고 당신의 관심이 말을 하도록 하고 단순히 그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그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통해 그녀가 당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선이 부드러움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드물지만 의도적인 일이죠. 여자들은 그걸 기억합니다. 여자는 이해받기 위해 굳이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남자를 기억합니다.
눈빛만으로도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품게 만드는 남자를요. 그 눈빛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욕망은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와 함께할 땐 모든 것을 천천히 하세요. 그녀가 말할 때는 진심으로 경청하세요. 그녀가 당신을 볼 때는 잠시 멈춰주세요. 그녀가 추파를 던지거나 유혹할 때는 서둘러 대답하지 마세요. 에너지가 고조되도록 하고 말은 최대한 자제하세요. 그녀도 그것을 느끼고 따라갈 것입니다. 1시간 동안의 대화보다 한 번의 말 없는 시선이 더 깊이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나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도 당신이 이해받으려 애쓰느라 바빠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경험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의 눈빛은 차분해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무게감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당신의 존재는 메아리처럼 남아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 부분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다면,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적게 지켜보고 있었다면 이제 바꿀 때입니다. 이 순간을 새로운 존재의 시작으로 삼으세요. 뼛속까지 느껴진다면 아래에 적어보세요. 제가 존재감을 담아 말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그녀가 당신의 말을 크고 또렷하게 듣고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그녀의 피부를 만지기 전에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간과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없다면 당신의 손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외모, 돈, 매력을 가졌을지라도 그녀가 육체적인 것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관심이 넘쳐나는 젊은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호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신호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갈망이 아니라 의식하는 눈빛에서요. 가벼운 대화를 가로지르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에서요. 말과 말 사이에 남겨두는 침묵에서요. 그 공간, 그 호기심, 바로 그곳에서 정신적 친밀감이 탄생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육체적인 관계로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칭찬, 팔에 살짝 건드리는 것, 적절한 농담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 특히 가치 있는 여성들은 더 깊은 무언가, 몸으로 전달되기 전에 마음속에 와 닿는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가 안전감, 호기심, 활력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단순한 감각이 아닌 생각의 차원에서 그녀를 만나세요. 그녀가 매일 듣지 못하는 것들을 조종이나 진정한 존재감에서가 아니라 질문하세요. 그녀의 말을 경청하세요.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대답할 때는 천천히, 차분하게, 무게감 있게 하세요. 던지는 말이 닿는 것이 아니라 닿는 말이 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영혼은 생각의 색깔로 물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고요하고 안정되고 맑아질 때 그녀는 당신에게서 바로 그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당신이 단순히 그녀의 몸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주파수를 읽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매력이 깊어집니다. 이제 그녀의 외모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 곁에 있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기대기 시작합니다. 과장된 연기를 내려놓습니다. 호흡이 느려지고 목소리가 변합니다. 그건 유혹이 아닙니다. 신경계가 느끼는 신뢰입니다. 당신은 서두르지 않고 당신의 틀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것은 당신이 서두르지 않고 긴장을 잘 견딜 수 있으며 빨리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깊이 느껴져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피부에 닿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움직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무언가의 연장선처럼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걸러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매력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녀의 깊은 곳에 도달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인내심도 깊이도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얕은 척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이 경험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열어준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제가 먼저 그녀의 마음에 닿습니다. 계속 쌓아가자. 9번째, 분위기를 만들듯 경계를 정하세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있어요. 남자처럼 경계를 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녀가 당신을 남자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트래비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47세이고 덴버에서 작은 건축 회사를 운영합니다. 세지맨, 근본적으로 절제력 있고 화려하지도 과장하지도 않고 그저 현실적이죠입니다. 그런데 29세 브룩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강인하고 똑똑하며 유혹적이고 약간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둘은 금방 친해지죠. 케미도 좋고 밤도 길고 열정적인 대화도 나누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그녀는 밀어붙이고 늦게 나타나고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하고 그의 반응을 살피려고 앞에서 추파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폭발하거나 감정적으로 변하거나 대립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망치는 게 두려워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트래비스는 둘 다 아닙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미안, 또 너무 늦었어 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가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오늘 밤은 건너뛰죠. 2번 다시 일정 변경은 안 할 거예요. 화내지도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긴 설명도 없이 그저 깨끗하고 남성적이며 마지막 경계만 정해졌을 뿐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렇다. 브룩은 하루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돌아와 사과하고는 다음 만남에는 완벽한 차림새로 제 시간에 나타났다. 경계는 여성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다. 경계는 걸러낸다. 애초에 당신의 틀에 맞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이다. 여성들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시험하지 않는다. 당신이 무엇을 용인할지 보기 위해 시험한다. 단순히 당신이 무엇을 용납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지지할지 보기 위해서다. 그리고 통제가 아닌 명확함으로 분위기를 조성할 때 당신은 안정감을 얻는다. 금욕주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원칙을 지키고 추진하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자신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라고 썼다. 여기에는 당신이 어떻게 대우받을지에 대한 기준도 포함된다. 그녀가 선을 넘을 때마다 기분이 변한다면 당신은 남자가 아니라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고 한계를 명확히 하고 원망 없이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제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경계를 설명하는 대신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전에 불을 어둡게 하는 방식, 밤에 어울리는 음악을 고르는 방식, 그녀를 존재감으로, 연결로, 신뢰로 이끄는 방식처럼 말입니다. 같은 에너지입니다. 분위기를 만들고 경계를 정하는 것. 이 둘은 같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의 통제력, 에너지를 이끌고 역동성을 이끌어가세요. 그리고 절대 존중을 구걸하지 마세요. 존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습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트래비스의 입장에서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지 아니면 당신의 중심을 잡을지 선택해야 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리고 당신이 경계선을 정했을 때 그녀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래에 그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이 글을 보고 있는 모든 남성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말하세요. 제 경계선이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뒤집을 마지막 행동이 곧 다가옵니다. 10번째, 그녀가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서 나쁜 짓을 하고 싶게 만드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에게 위험이 어떤 느낌인지 오해합니다. 예민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것이 그녀를 흥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감정의 혼란을 성적 에너지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자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칠 때가 아니라 안전함을 느낄 때 가장 자유분방하고 가장 흥분되고 가장 깊은 여성성을 드러냅니다. 착한 남자처럼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해줄 거고 아니면 절대 당신에게 도전하지 않을 거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든든하고 확고하고 내가 어두워져도 이 남자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보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바로 그 프레임이 그녀가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그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녀가 그 안정된 에너지를 느낄 때 당신이 판단하거나 서두르거나 고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는 걸 알 때 그녀는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행동하지 않고 당신이 그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푹 빠져듭니다. 그때 그녀는 더 깊이 웃고 더 천천히 숨을 쉬고 더 오래 만집니다. 그때 그녀의 목소리가 변하고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착한 여자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안에 숨은 여성이 생생하고 거칠고 솔직하게 앞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그녀가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때만 일어납니다. 당신은 현재에 충실함으로써 그런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마음을 열 때 움츠러들지 않고 그녀의 드라마나 이야기에 맞춰 행동하지 않고 당신은 명확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그녀가 혼란스러워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말입니다. 금욕주의는 이런 상태를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파도에 끊임없이 무너지는 바위처럼 되어라. 바위는 움직이지 않고 바다의 거센 파도도 그 주위를 고요히 덮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고 그녀가 굴복하는 고요함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혼란 속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의 혼란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그녀가 그런 신뢰를 느낄 때, 그녀는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될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요청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신경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중력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채널은 비법을 알려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당신의 내면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남자다운 몸매, 자기관리, 내면의 무게감을 키우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10살, 15살쯤 어린 여자를 마주보고 서 있을 때 마치 계란 껍질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한마디라도 잘못하고 너무 간절한 미소라도 지으면 그 순간은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인생 경험도 있고 존재감도 있고 고난도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녀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다시 소년이 된 기분이에요. 그녀가 뭘 원하는지 짐작하려 애쓰고 그녀가 흥미를 잃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돈도 외모도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남성적인 프레임을 잃는 순간 그녀를 잃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남자가 그 프레임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묻지도 않고 이끌고 시험에 굴하지 않을 때 무언가가 바뀌기 마련이에요. 젊은 여성들은 그것을 뼛속 깊이 느끼고 쫓습니다. 나이 어린 척할 필요도 속임수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의 힘을 아무 가치도 없다는 듯이 내주는 건 그만둬야 해. 그녀가 쫓는 게 아니라 당신이 쫓는 게 되는 반전 매력의 남성 프레임 비밀 5가지를 알려줄게.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을 의심하는 걸 멈출 준비가 된 남자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바로 당신을 위한 채널이에요. 자, 시작해볼까요? 첫째, 소년이 아닌 남자답게 그녀의 테스트를 통과하세요. 한 가지 분명히 해두자면 만약 당신이 어린 여자, 특히 선택권이 있는 여자와 사귀고 있다면 그녀는 당신을 시험할 겁니다. 그녀가 조종적이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든든한가요? 아니면 불편한 상황에 처하면 무너질까요? 이러한 테스트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장난기 어린 것도 있고 수동적 공격적인 것도 있고 차가운 것도 있지만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남자인가요? 마이크를 살펴보죠. 그는 52세로 오하이오에서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힘든 이혼 후 다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29세에 매력적이고 재치 있는 요가 강사 레이첼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잘 맞았습니다. 처음 몇 번의 데이트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후 레이첼은 늦게 나타나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업 이야기를 하자 레이첼은 씩 웃으며 우리 아빠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는 긴장한 듯 낄낄거리더니 자신의 행동이 왜 중요한지 과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레이첼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 혹시 잘못 말한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험에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레이첼은 그를 밀어내려 한 게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성숙함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살폈습니다. 마이크가 불안감을 드러내고 과하게 설명하고 그녀의 인정을 구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자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남성적인 틀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녀가 빙빙 돌 때 당신은 중심을 잡고 편안함을 쫓거나 명확한 답을 구걸하거나 그녀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치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것처럼 차분하게 이끌어갑니다. 젊은 여성들은 나이든 남성에게 끌리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남성적인 호감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 에너지가 바뀌고 매력 또한 변합니다. 상황을 바꿔봅시다. 같은 데이트, 같은 여자, 같은 미소. 하지만 이번에는 마이크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잠시 말을 멈추고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남자들 시험하는 거 좋아하시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화제를 바꿔 음료를 주문합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패스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도 움찔하지도 않고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레이첼은 그 깊이를 느꼈고 이제 흥미를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의 힘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스틴에 사는 47세의 그렉은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옥상 파티에서 30세의 카일라를 만난다. 두 번째 데이트에서 그녀는 진지한 만남은 원치 않아 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남자라면 당황해서 그녀를 설득하려 할 것이다. 그렉은 그냥 뒤로 기대며 멋지네. 오늘 밤은 진심으로 즐길 거야 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술을 마신다. 결과는 그녀는 몸을 기울인다. 그녀의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지배력이 아니라 고요함이다. 난 너랑 있든 없든 괜찮아. 더 가까이 와도 돼. 하지만 난 쫓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런 고요한 말이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다. 시험은 멈추지 않는다. 그저 점점 더 미묘해질 뿐이다. 당신의 틀이 강할수록 그녀는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이 시험할 것이다. 당신이 실패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가 눈을 굴리거나 잽을 날리거나 거리를 두는 척할 때 물지 말고 긴장을 풀어주세요. 당신의 침묵이 말하게 하고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지 그녀가 궁금해하게 하세요. 그녀가 당신을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녀는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자신의 핵심을 시험하는 여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하지만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감정을 느꼈다면, 압박감에 무너지고 그녀의 관심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무엇이 위태로운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시험에 실패하지 않을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제가 프레임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봅시다. 두 번째, 허락을 구하지 않고 리드하세요. 매력을 조용히 죽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리드하기 전에 물어보는 것은 예의 바르고 존중하며 심지어 낭만적인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허락을 구할 때마다 그녀는 의심을 봅니다. 그리고 의심은 남성적인 에너지의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청신호를 기다리며 리드하지 않고 괜찮아요? 라고 묻는 것으로 자신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하길 바라? 라고 끊임없이 되뇌죠. 진정한 리더십은 특히 젊고 가치 있는 여성 앞에서는 그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드러납니다. 레스토랑을 제안하다가 그녀가 망설이면 바로 뒤로 물러섭니다. 몸으로 먼저 다가가다가 중간에 멈춰 너무 일찍 묻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계획한 다음 그녀가 동의할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당신은 확신이 없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성은 끊임없는 확신을 필요로 하는 남성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방향을 믿고
그녀를 포함시키지만 그녀가 모든 여정을 이끌어줄 필요는 없는 남성에게 끌립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좋은 남성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논쟁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이 말은 여기에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옳은 결정을 내리는지 계속 묻지 마세요.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르세요. 그리고 당신의 확신이 주는 안정감을 그녀에게 느끼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우유부단하고 지나치게 상냥한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배력이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과한 설명 없이 결정을 내리고 그녀보다 더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끄는 남성 말입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 생각, 행동, 그리고 선택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유만이 인생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목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가는 첫걸음은 매 순간 호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끌는다는 것은 무례하게 굴거나 그녀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도하고 이끌고 명확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반발하더라도 당신은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필요하다면 조정해야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양극성을 만듭니다. 그녀는 당신의 방향, 당신의 확고한 존재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지도를 들고 있지 않아도 되므로 그녀는 그 여정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위축되지 않고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만족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은 오만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그리고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실시간으로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과하지 않고 명령하고 주저없이 대화를 시작하고 허락 쪽지가 아닌 스킨십으로 주도권을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반응에 맞춰 행동하되 그녀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허락을 구할수록 허락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더 이상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역할을 넘겨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그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시험해보고 의문을 품고 심지어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그 짐을 덜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나요? 그냥 말하고 그냥 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참았고 망설였던 그 순간 부드러워질 필요가 없는 것을 부드럽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진정되었을 때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젠장, 내가 뭘 해야 했는지 알면서도 스스로 포기했어. 라고 생각하며 그 순간을 벗어난 적이 있나요? 그건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라 자기 배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흔적을 남깁니다. 허락을 기다릴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작게 행동하도록 그녀를 이끌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성적인 에너지를 위축되도록 훈련시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아직 여기 계신다면 이미 변화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건 여성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충분하다는 말을 기다리지 않는 당신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본능적으로 이런 감정을 느꼈다면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고 리드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낀다면 지금 당장 털어놓고 사과 없이 말하세요. 저는 묻지 않고 리드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죠. 셋째, 그녀가 그렇지 않을 때 흔들리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매력을 만들어내거나 망치는 순간이 있는데 좋은 날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변덕스럽고 감정적이고 거리를 두고 심지어 적대적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 안의 모든 것은 그것을 고치고 변명하고 매끄럽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함정입니다. 그녀가 중심을 잃었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일은 당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는 55세이고 샌디에이고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며 5년 전 이혼했고 꾸준한 남자로 몸매 관리에 철저하고 점심시간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읽는다. 그는 똑똑하고 멋지고
예측 불가능한 31세 마케팅 매니저 엘리사와 데이트를 시작한다. 첫 한 달 동안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그녀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한다. 왜 일찍 문자 안 했어? 내 일에 대해서는 별로 안 묻잖아. 정말 진심이야? 다니엘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진다. 그녀가 생각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싶다. 지금 당장 식탁에서 바로잡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반응 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한다. 오늘 밤 좀 흥분한 것 같은데 괜찮아?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에너지가 바뀐다. 엘리사의 진짜 의도는 말다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빙빙 돌았고 맞은편에 있는 남자가 자신과 함께 빙빙 돌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필요했습니다. 침착함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악순환을 끊는 거죠. 여자가 흥분했는데 남자가 가만히 있으면 그녀는 진정하거나 그런 남자를 만날 준비가 안 됐다는 걸 드러내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당신의 힘을 지켜야 합니다. 금욕주의는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주도권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다만 그녀의 혼란이 당신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 여성들, 특히 자신감 넘치는 여성들은 남성들이 자신의 기분을 따라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녀가 물러나면 그들은 쫓아가고, 그녀가 화를 내면 그들은 사과하고, 그녀가 울면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에너지에 부응하지 마세요.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다니엘은 엘리사의 감정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성의 억제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안전하다고 느낄 때 부드러워집니다. 즉각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마침내 움찔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주 후반, 엘리사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칠 전 밤에 반응하지 않아서 고마워.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었어.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감정적일 때 항상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찾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그녀보다 강하고 당신의 존재가 그녀의 폭풍보다 크다는 증거 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테스트에 실패합니다. 나쁜 남자라서가 아니라 감정과 위협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착함이 차가움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침착함은 섹시하고 그녀에게 더 나쁜 것도 받고 더 많은 것을 겪었지만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서 떠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상황이 격해지기 시작했을 때 여자가 떠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이것이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고쳐주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당신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죠. 그리고 그녀가 그걸 느끼자마자 그녀는 당신에게 기대기 시작해요. 그녀가 빙빙 돌 때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그녀는 외로움을 잊고 안전함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싸우고 설명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 침착함을 유지했던 순간이 있나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런 순간이 당신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만약 없다면 저를 믿으세요. 분명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간이 오면 이걸 기억하세요. 쫓지 말고, 고치지 말고, 움찔하지 말고 붙잡으세요. 만약 이 말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이런 경험을 했다면, 혹은 알고 있다면 아래에 적어서 직접 말해보세요. 계속 나아가자. 4번째, 그녀를 흥분시키는 미스터리가 되어보세요. 근육, 돈, 완벽한 말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건 미스터리입니다. 며칠 동안 게임을 하거나 사라지는 가짜 미스터리가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에 살면서 그녀를 그 일부에만 몰입시키는 미스터리입니다. 어린 여자가 연상 남자를 쫓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나요? 단순히 성숙함이 아니라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직 당신 눈 뒤에 숨겨진 그녀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 그것이 그녀를 호기심에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은 욕망의 씨앗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지나치게 솔직하고 솔직하다는 건
첫 2번의 데이트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전부 쏟아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각과 의견을 밝히고 이해시키려고 애씁니다.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게 되면 더 이상 끌릴 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남자, 남성적인 체격을 가진 남자들은 이 점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려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깊이는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하파 사람들은 일종의 조용한 강인함을 실천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작가가 되고 싶다면 메시지를 쓰고 행동하고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당신 주변에서 무언가를 느끼길 원한다면 설명하지 말고 몸소 느껴보세요. 그녀가 궁금해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가끔은 침묵 속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녀가 스스로에게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자문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빈틈을 채우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감정을 느낄지 매번 정확히 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남자다운 모습을 멈추고 그녀의 대본 속 인물이 될 것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고 잊히기 쉬운 존재로 말이죠. 미스터리란 감정적으로 소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쉬운 때가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공유하세요. 모든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그녀가 두드리도록 두세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문을 열면 당신은 문을 엽니다. 그것이 그녀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얻기 어려운 척하는 게 아니라 정의하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목적, 방향,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습과 그녀가 당신에 대해 아는 것 사이의 긴장감이 그녀를 흥분시키는 요소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탐구하고 싶어 하지 완전히 사로잡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직 만져보지 못했고 어쩌면 영원히 만져보지 못할 층층이 있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몸을 기울일 때 당신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관계 속에서도 신비로움을 간직합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계속해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 바로 거기에 욕망이 깃듭니다. 뻔하지 않은 모습에 힘이 있습니다. 그녀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데 힘이 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팟캐스트처럼 자신의 생각을 방송하는 동안 당신은 고요하다는 사실에 힘이 있습니다. 고요함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은 긴장감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긴장감, 진정한 성적, 감정적 긴장감이 바로 당신이 곁에 없을 때 그녀가 당신을 꿈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속임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너무 많이 설명하는 것을 멈추면 됩니다. 그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묻는다면 때로는 미소 짓는 게 가장 좋은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한다면 모든 걸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바로 미스터리입니다. 매력이죠. 그것이 당신을 잊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남자들이 말은 적게 하지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무 일찍, 너무 많은 것을 준 것은 아닌가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썼던 것은 아닌가요? 만약 당신에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솔직한 것을 버리고 더 깊이 있는 남자가 되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기본이 되게 하세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째, 감정을 소유하세요.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자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게 하는 순간 당신은 그 틀을 잃는 것입니다. 그녀가 눈빛, 문자 메시지의 지연 또는 수동적 공격적인 말 한마디로 당신의 기분을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 집이야. 당신이 소유한 게 아니야. 당신이 임대해주고 그녀는 집주인이야.
애리조나에 사는 50세 마이클을 예로 들어보지. 그는 작은 계약직 사업을 운영하며 10년간의 무기력한 결혼 생활 끝에 다시 연애를 시작했다. 그는 33세 이혼녀 클로이를 만난다. 그녀는 날카롭고 장난기 넘치며 예측 불허의 인물이다. 마이클은 처음에 클로이가 3미터는 커 보인다고 느낀다. 클로이는 그를 보자 환해진다. 둘의 케미는 정말 끝내준다. 그러다 3주차가 찾아온다. 클로이는 몇 시간씩이나 답장을 보낸다. 아무 이유 없이 차가워진다. 그녀가 전 남자친구를 2번이나 언급하자 마이클은 그 사실을 느낀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뭐가 잘못됐는지 묻고 고쳐주고 상황을 명확하게 만들고 싶다. 하지만 그는 침묵하고 움츠러든다. 그녀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마치 범죄 현장을 수사하듯 시간을 확인한다. 마침내 둘이 이야기를 나누자 그는 경계하는 듯하고 약간 씁쓸한 표정을 짓고 그녀도 그 감정을 느낀다. 그가 잘못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의 에너지가 변해서 이제는 리드하거나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반응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내어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태양이었던 사람이 바람에 따라 빙빙 도는 풍향계처럼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안정된 남자는 모든 것을 느끼지만 모든 감정을 반응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세네카는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욕주의는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한 소유의식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가 당신을 찌르거나 자극하는 행동을 할 때 남성적인 행동은 화를 내거나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고 숨 쉬고 그 안에 앉아 어떻게 반응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이클은 클로이의 따끔거림을 느끼고 좋아, 이게 뭔지 알겠어. 그녀가 시험하고 있는 거야. 아직 확신이 없어. 그렇다고 내가 무너져야 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는 하루를 보내고 헬스장에 가고 동생에게 전화하고 자신이 통제하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에너지가 그의 감정 상태를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녀가 그 힘을 알게 되면 비록 의식적으로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존중심을 잃습니다. 매력이 사라지는 것은 당신이 감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남자는 차갑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사적인 영역이지 모든 자극에 대해 표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극성을 만듭니다. 당신이 여전히 인간적이면서도 굳건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 그녀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힘든 날을 보냈다고 해서 당신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중심이 되고 그것이 그녀를 흥분시키는 것입니다. 남성성이란 돌처럼 굳건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현재에 충실하고 친절하고 명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감정적 리더십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감정적 힘을 마지막으로 내준 게 언제였나요? 언제 한 사람, 한 번의 말, 한 순간이 당신의 모습을 좌우하게 했나요? 만약 당신이 그랬다면, 당신의 것이 아닌 파도를 타고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아래에 적어보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제 상태는 제가 책임집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계속 나아가자고요. 6번째, 뜨겁게 말하고 차갑게 물러서세요. 모든 관계에서 감정이 북받치고 매력이 진짜로 느껴지고 그녀가 당신에게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앞으로 밀어붙입니다. 흥분하고 과도하게 몰입합니다.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많이 드러내고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남자, 달인들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열렬하게 말하고 차갑게 물러서세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긴장감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말뿐만 아니라 숨기는 것으로 그녀를 흥분시킵니다. 그녀에게 존재감, 유혹, 그리고 깊이를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규율 때문에 물러납니다. 바로 그 공간이 그녀를 열광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열정적으로 말할 겁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울림을 주는 말을 하세요.
당신 안에 불꽃이 있다는 것을, 그녀가 그저 긴 산책과 좋은 분위기만 좋아하는 평범하고 상냥한 남자를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물러서세요. 그 순간을 숨쉬게 하세요. 그녀가 방금 일어난 일에 집중하도록 하세요. 지나치게 설명하지 마세요. 5분 후에 괜찮았어? 라고 묻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 틈에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살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미 얻은 순간을 쫓느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침묵해야 할 때 계속 말하고 멈춰야 할 때 계속 밀어붙입니다. 금욕주의는 절제를 가르칩니다. 무엇을 줄지뿐만 아니라 언제 붙잡아야 할지도 아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불꽃을 떨어뜨린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떠나는 것. 그러면 그녀는 온몸으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감정적 대조, 끌려들었다가 다시 멈춰서는 그 짜릿함, 신비로움만으로는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열기만으로는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녀를 감전시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 감정의 급변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 차갑고 거리를 두고 알 수 없게 행동하거나 항상 뜨겁게 달아오르며 그녀에게 반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당신은 물처럼 움직입니다. 가까이 다가왔다가 조수처럼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나는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조합은 자석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원합니다. 구걸하지 말고 얻어내서 가져가세요. 당신이 그녀를 뜨거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마치 당신 길에 또 다른 정거장처럼 걸어갔던 그 순간을 그녀가 기억하게 하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무례한 게 아닙니다. 조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적 리더십이자 자제력입니다. 그리고 섹시함도 있죠. 그녀에게 나는 친밀함의 경계에 닿을 수 있지만 거기에 빠질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력, 격한 대화 후 차분하고 거침없이 물러서는 그 자세가 그녀가 기억하는 남자와 있는 남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케미가 올라오는 걸 느낀다면 과장하지 마세요. 그녀를 설레게 하는 말을 하세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눈을 마주치세요. 그녀가 그 열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서 차갑게 하세요. 그녀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대비를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대한 예술이 그렇듯 매력은 대비 속에 존재합니다. 빛과 그림자, 불과 고요, 당신은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그녀는 단순히 끌리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의 관심을 더 많이 얻고 싶어 끌리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겁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추격은 뒤집힙니다. 만약 당신이 열기 속에 너무 오래 머물렀거나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을 주어서 긴장을 녹여버린 남자였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댓글을 남기고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제가 대조를 조절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렇게 하면 그녀도 그 감정을 느끼고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7번째, 눈빛으로 말하게 하세요. 하지만 말은 아주 조금만 하세요. 때로는 여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것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깊은 무언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가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브라이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는 58세이고 오스틴에서 작은 무술 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항상 예의 바르고 항상 설명하고 항상 안전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34세의 제이드를 만났다. 아름답고 재치 넘치며 날카로운 말솜씨를 가진 그녀는 자신보다 2배는 나이 많은 남자들을 감정적으로 휩쓸어 버리는 데 익숙한 여자였다. 두 번째 데이트에서 그녀는 대화 도중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원하는 게 뭐야? 하지만 브라이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지키고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차갑지도 거리감도 없이 그저 차분하고 고요하고 집중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눈빛으로 표현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 난 그냥 너한테 나를 팔려고 온 게 아니야.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남자는 말은 덜하지만 현재에 충실하면 예측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예측 불가능성이 매력을 불러일으킨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침묵을 채우기 위해 말을 한다. 설명하고 과장하고 과하게 공유하면서 말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관계는 설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관계는 긴장감과 에너지, 말이 나오지 않고 필요도 없는 순간에 만들어진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영혼은 생각의 색깔로 물든다라고 썼습니다. 생각이 땅에 닿으면 시선도 그 생각을 반영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시선은 움직이지 않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붙잡는 힘이 그녀를 끌어당깁니다. 브라이언이 제이드를 그런 시선으로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며 남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는 눈빛으로 바라보자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 시선 뒤에 숨으려고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은 커튼 뒤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느낄 때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그런 남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소음으로 틈을 메우려 서두르지 않는 남자.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될 때를 아는 남자. 그녀를 노려보거나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을 허용하고 당신의 관심이 말을 하도록 하고 단순히 그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그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통해 그녀가 당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선이 부드러움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드물지만 의도적인 일이죠. 여자들은 그걸 기억합니다. 여자는 이해받기 위해 굳이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남자를 기억합니다. 눈빛만으로도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품게 만드는 남자를요. 그 눈빛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욕망은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와 함께할 땐 모든 것을 천천히 하세요. 그녀가 말할 때는 진심으로 경청하세요. 그녀가 당신을 볼 때는 잠시 멈춰주세요. 그녀가 추파를 던지거나 유혹할 때는 서둘러 대답하지 마세요. 에너지가 고조되도록 하고 말은 최대한 자제하세요. 그녀도 그것을 느끼고 따라갈 것입니다. 1시간 동안의 대화보다 한 번의 말 없는 시선이 더 깊이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나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도 당신이 이해받으려 애쓰느라 바빠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경험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의 눈빛은 차분해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무게감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당신의 존재는 메아리처럼 남아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 부분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다면,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적게 지켜보고 있었다면 이제 바꿀 때입니다. 이 순간을 새로운 존재의 시작으로 삼으세요. 뼛속까지 느껴진다면 아래에 적어보세요. 제가 존재감을 담아 말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그녀가 당신의 말을 크고 또렷하게 듣고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그녀의 피부를 만지기 전에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간과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없다면 당신의 손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외모, 돈, 매력을 가졌을지라도 그녀가 육체적인 것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관심이 넘쳐나는 젊은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호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신호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갈망이 아니라 의식하는 눈빛에서요. 가벼운 대화를 가로지르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에서요. 말과 말 사이에 남겨두는 침묵에서요. 그 공간, 그 호기심, 바로 그곳에서 정신적 친밀감이 탄생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육체적인 관계로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칭찬, 팔에 살짝 건드리는 것, 적절한 농담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 특히 가치 있는 여성들은 더 깊은 무언가, 몸으로 전달되기 전에
마음속에 와닿는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가 안정감, 호기심, 활력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단순한 감각이 아닌 생각의 차원에서 그녀를 만나세요. 그녀가 매일 듣지 못하는 것들을 조종이나 진정한 존재감에서가 아니라 질문하세요. 그녀의 말을 경청하세요.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대답할 때는 천천히, 차분하게, 무게감 있게 하세요. 던지는 말이 닿는 것이 아니라 닿는 말이 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영혼은 생각의 색깔로 물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고요하고 안정되고 맑아질 때 그녀는 당신에게서 바로 그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당신이 단순히 그녀의 몸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주파수를 읽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매력이 깊어집니다. 이제 그녀의 외모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 곁에 있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기대기 시작합니다. 과장된 연기를 내려놓습니다. 호흡이 느려지고 목소리가 변합니다. 그건 유혹이 아닙니다. 신경계가 느끼는 신뢰입니다. 당신은 서두르지 않고 당신의 틀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것은 당신이 서두르지 않고 긴장을 잘 견딜 수 있으며 빨리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깊이 느껴져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피부에 닿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움직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무언가의 연장선처럼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걸러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매력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녀의 깊은 곳에 도달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인내심도 깊이도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얕은 척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이 경험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열어준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제가 먼저 그녀의 마음에 닿습니다. 계속 쌓아가자. 9번째, 분위기를 만들듯 경계를 정하세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있어요. 남자처럼 경계를 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녀가 당신을 남자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트래비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47세이고 덴버에서 작은 건축 회사를 운영합니다. 세지맨, 근본적으로 절제력 있고 화려하지도 과장하지도 않고 그저 현실적이죠입니다. 그런데 29세 브룩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강인하고 똑똑하며 유혹적이고 약간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둘은 금방 친해지죠. 케미도 좋고 밤도 길고 열정적인 대화도 나누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그녀는 밀어붙이고 늦게 나타나고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하고 그의 반응을 살피려고 앞에서 추파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폭발하거나 감정적으로 변하거나 대립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망치는 게 두려워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트래비스는 둘 다 아닙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미안, 또 너무 늦었어 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가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오늘 밤은 건너뛰죠. 2번 다시 일정 변경은 안 할 거예요. 화내지도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긴 설명도 없이 그저 깨끗하고 남성적이며 마지막 경계만 정해졌을 뿐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렇다. 브룩은 하루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돌아와 사과하고는 다음 만남에는 완벽한 차림새로 제 시간에 나타났다. 경계는 여성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다. 경계는 걸러낸다. 애초에 당신의 틀에 맞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이다. 여성들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시험하지 않는다. 당신이 무엇을 용인할지 보기 위해 시험한다. 단순히 당신이 무엇을 용납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지지할지 보기 위해서다. 그리고 통제가 아닌 명확함으로 분위기를 조성할 때 당신은 안정감을 얻는다. 금욕주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원칙을 지키고 추진하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자신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라고 썼다. 여기에는 당신이 어떻게 대우받을지에 대한 기준도 포함된다. 그녀가 선을 넘을 때마다 기분이 변한다면 당신은 남자가 아니라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고 한계를 명확히 하고 원망 없이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제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경계를 설명하는 대신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전에 불을 어둡게 하는 방식, 밤에 어울리는 음악을 고르는 방식, 그녀를 존재감으로, 연결로, 신뢰로 이끄는 방식처럼 말입니다. 같은 에너지입니다. 분위기를 만들고 경계를 정하는 것. 이 둘은 같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의 통제력. 에너지를 이끌고 역동성을 이끌어가세요. 그리고 절대 존중을 구걸하지 마세요. 존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습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트래비스의 입장에서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지 아니면 당신의 중심을 잡을지 선택해야 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리고 당신이 경계선을 정했을 때 그녀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래에 그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이 글을 보고 있는 모든 남성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말하세요. 제 경계선이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뒤집을 마지막 행동이 곧 다가옵니다. 10번째, 그녀가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서 나쁜 짓을 하고 싶게 만드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에게 위험이 어떤 느낌인지 오해합니다. 예민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것이 그녀를 흥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감정의 혼란을 성적 에너지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자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칠 때가 아니라 안전함을 느낄 때 가장 자유분방하고 가장 흥분되고 가장 깊은 여성성을 드러냅니다. 착한 남자처럼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해줄 거고 아니면 절대 당신에게 도전하지 않을 거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든든하고 확고하고 내가 어두워져도 이 남자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보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바로 그 프레임이 그녀가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그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녀가 그 안정된 에너지를 느낄 때 당신이 판단하거나 서두르거나 고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는 걸 알 때 그녀는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행동하지 않고 당신이 그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푹 빠져듭니다. 그때 그녀는 더 깊이 웃고 더 천천히 숨을 쉬고 더 오래 만집니다. 그때 그녀의 목소리가 변하고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착한 여자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안에 숨은 여성이 생생하고 거칠고 솔직하게 앞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그녀가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때만 일어납니다. 당신은 현재에 충실함으로써 그런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마음을 열 때 움츠러들지 않고 그녀의 드라마나 이야기에 맞춰 행동하지 않고 당신은 명확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그녀가 혼란스러워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말입니다. 금욕주의는 이런 상태를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파도에 끊임없이 무너지는 바위처럼 되어라. 바위는 움직이지 않고 바다의 거센 파도도 그 주위를 고요히 덮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고 그녀가 굴복하는 고요함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혼란 속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의 혼란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그녀가 그런 신뢰를 느낄 때 그녀는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될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요청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신경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중력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채널은 비법을 알려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당신의 내면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남자다운 몸매, 자기관리, 내면의 무게감을 키우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